예, 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171페이지 제2절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예, 제1관에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가장 기초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취소의 개념은 앞 시간에 설명드렸고 이번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을 구별해 볼게요. 자, 해제는 계약법에서 배웠어요.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계약만 해제해요. 근데 취소는 지금 민법 총칙에서 배운다는 말은, 계약법에서 안 배운다는 말은 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취소 사유는 법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법률 규정이요. 그런데 해제를 할 때는 단독행위, 해해 웃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전제하여 법정 해제권도 있고 약정 해제권도 있다 그랬잖아요. 취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지만 해제는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약정으로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셋째는 취소는 무효의 일반적 효과입니다. 취소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면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의 일반적 효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해제는 해제, 제거할 제자, 계약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특칙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래서 취소한 경우에 반환 의무하고 해제한 경우에 반환 의무는 반환의 범위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취소의 원인도 무효처럼 절대적 상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소예요. 절대적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취소를 말해. 우리 시험 범위의 취소 사유는 4가지입니다. 제착 4강이요. 그중에 착 4강,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정리하면 무효와 취소 중에 상대적인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4개밖에 없어.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108조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이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 즉, 그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하는 것은 그런 규정 없습니다. 절대적 취소예요. 자, 뒤로 넘기시고 지금은 172페이지에 취소권의 1번 취소권자하고 173페이지 2번 취소의 상대방, 이 2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예. 누가 누구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무엇을 취소할 것인가 하는 취소 사유는 법으로 딱 정해놓고 있어요. 법정되어 있다고. 4가지로. 우리 시험범위요. 제착 4강이다.
제착사강이란 말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무엇을 했고 그럼 누가 누구에게 이 또한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취소권자는 사유가 제착사강이기 때문에 권자도 제착사강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제착사강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과 성계인도 취소권자입니다. 즉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혹연인, 피성년 혹연인,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취소권자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권자고 그 대리인과 무엇으로 취소권자다? 성계인도. 여기서 대리인, 성계인 중에 대리를 법정 대리, 임의 대리로 나누었을 때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이지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 아니에요. 임의 대리를 전제하면 대리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기 때문에 취소권은 본인이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임의 대리인이 이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취소해도 좋습니다 라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해요. 그 말을 확 줄여 취소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한다. 그렇게도 말해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기 위해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되겠죠? 예. 그 다음 성계인이요. 두 분 하는 거 듣기 싫으면 빨리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강의하는 사람 심정에서는 대답을 안 하시면 꼭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 협조 좀 하십시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건방지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힘드시더라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면 좀 많이 얻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긴 힘들거든.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아까 어른도 계신데 막말 대가리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수가 아니란 거 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저도 나름 고상한 사람입니다. 막말하는 게 싫어해요. 그래 저급하게 말해야 기억을 좀 잘 하시더라고 경험상. 지분의 과반수를 따지지 머리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관리행위요. 왜 그렇게 강조 안 하면 시험 지문을 보면 잘 안 보여요 이상하게. 그 말입니다. 예. 나름대로 그렇게 저급한 표현할 때는 이유가 있다. 용서를 좀 하세요. 예. 자, 성계인은 포괄 성계인이 있고 특정 성계인이 있어요. 포괄 성계인의 대표적인 자는 상속인, 특정 성계인의 대표적인 예는 매수인이요. 둘 다 취소권자예요. 그런데 그중 특정 성계의 경우
취소권만의 특정 성계는 허용하지 않아요. 이 말이 매매할 때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취소권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취소권만 팔아먹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취소권만의 특정 성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특정 성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잖아. 매매 그 말입니다. 를 이해하시고 상대방을 해보자고요.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이에요.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억할 단어는 직접이에요. 그 자만이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이론을 사례화해서 물어본다고. 사례를 물어보면 지금은 좀 어렵게 느낄지는 몰라도 7월달 기본 문제집이 나오면 난이도를 분류해서 나오거든. 주로 난이도 상은 별표 3개, 난이도 중은 별표 2개, 난이도 하는 별표 1, 별표의 개수가 중요도 아니에요. 난이도예요. 그럼 이 사례는 별표 1개 그려져 있어. 난이도 하로 분류돼. 왜 난이도 하로 분류가 된다고?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부터 하는 사례는 어렵게 보지 않아요. 자, 이해하라고 모든 걸 대부분 적어 드릴 것인데 지문에는, 문제에는 지금처럼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해보자고. 약간 까다롭게 해볼까? 이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갑을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함에 있어 A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기를 당하였다.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사기당한 거예요. 그 이후 갑은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을도 정에게 지상권을 양도하였다. 이 상태에서 취소하려고 한다. 취소권자와 그 상대방을 선택한다면 이렇게 물어봐 버려요. 그럼 살을 약간 붙여드릴게요. 갑을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A가 사기를 쳤다는 말은 제3자의 사기잖아요. 이런 걸 서술 안 해줍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고 을은 등기하면 지상권자죠. 그리고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병이란 자는 토지 소유권의 양수인 그리고 을의 지상권을 정에게 양도했다면 이 정이
지상권 양수인. 그럼 결국 현재 토지 소유자는 병이고 현재 지상권자는 정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취소하려고 해. 누가? 라는 말이 오면 여기에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요.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리면 시간 너무 걸려. 시간 안 걸립니다. 연습하면. 여기에는 제한 능력자는 얘 안 들었잖아요. 착오도 없잖아요. 사기는 있네. 강박은 없고. 그럼 사가 있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권자인데 A는 사기꾼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학원에서 몇 등 한다는 사람이 9월 달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기자가 취소권자인데 왜 문제가 이래요? 이래 이야기해요. 5월 달에 오셨어요. 그 전에 저 공부 좀 해모아 이래.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9월 달쯤에 와서 사기자를 보고 취소권자라고 있어요. 그분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준말을 사기자로 알고 있어요. 사기꾼인데. 취소권자는 띨띨이가 취소권자예요.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말이 사기자 아니고 표의자라 표의자. 지금 여기서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한 띨띨이가 누굽니까? 갑이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시네. 그럼 여기는 대리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성계인이 있습니까? 띨띨이의 성계인. 띨띨이 갑하고 거래한 자 있습니까? 잘 보세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말고. 예, 띨띨이의 성계인이 있습니까? 지금 상속은 이야기 안 했고 특정 성계예요. 매매 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취소권자 아니냐고. 취소권자는 갑 또는 병. 그럼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1, 2, 3 중에 사기를 당해서 법률행위 한 것이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몇 번입니까? 1번 아닙니까? 갑을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갑이 A로부터 사기 당했다 했잖아요. 그럼 1번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걸 알았다면 1번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걸 알았다면 그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는 어립니까? 정입니까? 어리잖아요. 정은 직접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 또는 병이 누구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어를. 되겠죠? 예. 그럼 A는 말라 던져놨는가 하면 혼선을 주기 위해서 사례적 종합판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약간 쉽게 물어보기도 해요. 예, 그걸 가지고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물어본다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 173페이지에 3번이요. 취소의 방법이요. 취의 동그라미요. 이게 취하면의 취잖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거의 대부분 형성권이라 그랬잖아요. 취소권을 가진 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취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형성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도달을 해야만 취소의 효과가 생기지 벽 보고 백날 취소를 외쳐봐야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기초고 거기에 2번 색깔이요. 가로 안에 묵시적 체크요. 묵시적은 있다로 갈까요? 없다로 갈까요? 있다로 간다. 마지막 있다 체크야. 묵시적 취소도 가능해요. 그 말이 아래쪽 판례 첫째 줄 마지막 포함되어 있다. 포함의 동그라미야.
그럼 위에 색깔에 묵시적의 체크를 했다면 묵시적으로부터 포함적으로 화살표예요. 포함적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가 가능해요. 그 말이 묵시적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논리예요. 정리하면 취소의 의사표시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행위 속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런 묵시적 취소, 포함적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자, 다시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 자체가 당연히 취소를 전제로 한 행위라면 취소의 의사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취소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이 경우에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취소하려고 해. 그럼 갑이 을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이 취소를 전제로 해야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면 말소 등기 청구만 했지 취소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말소 등기 청구가 취소를 전제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취소요. 포함적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가 가능해요. 주로 사례는 매매에서 물어보지만 그 말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취소의 효과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무효의 일반적 효과하고 똑같아요. 예. 그럼 175페이지 거기에 5번 취소권 소멸의 1번 이미 추인하고 한 장 넘기시고 176페이지 2번 법정 추인하고 두 가지를 지금부터 비교를 해 볼게요.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네.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은 유효한 상태예요. 일단 유효하다는 표현하고 유효가 유동적이다. 유효가 불확정적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취소권이 보시다시피 권리다,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지. 취소권을 가진 자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 선택한다는 의미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일단 유효였던 상태가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됐다면 무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유효가 확정이 된다고. 취소권이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취소권을 행사하여 무효가 됐을 때에는
민법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거예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권리 주체에 관계된 사항이라 조문 필요 없고 몰라도 되고, 착오는 109조, 사기강박은 110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똑같지만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원칙 선의의자는 현존 이익만, 악의의자는 전부 반환한다. 반환 범위에 특칙이 있다. 제한능력자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경우 제한능력자만큼은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걸 3월 첫째 중과 그때 다 설명했고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절대로 안 읽어본다.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꼭 아셔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우리 시험 범위의 취소는. 되겠죠? 예. 근데 우리 시험 범위의 취소가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소고표가 있는 것도 있고 원칙적으로 소고표가 없는 것도 있었잖아. 원칙적으로 소고표가 있는 대표적인 예는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고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건이요.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차후 조건이 성취돼도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그때로부터, 지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것만 좀 알아도 세 문제를 쉽게 맞췄겠더만. 예, 아직까지는 좀 미세하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취소하고 누구에게 행사하는지, 무엇을 취소하는지 효과까지 설명드렸어요. 근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후에 인정한다는 말이 유효로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라 상추의 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형성권이요. 그럼 결국 선택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취소권을 가진 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추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취소한 경우는 추인은 한다 못한다. 못해. 추인한 이후에는 취소는 한다 못한다. 못해. 근데 주의할 부분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은 달라요. 법적 효과가 다르잖아. 앞시간 139조.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효력 없어. 무효라.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는 안 돼.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유동적이었던 것이 유효가 확정이 돼. 이건 유효가 되는 거라고.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기 때문에 취소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하지 않지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이 추인하고 이 추인은 다른 추인이에요.
이건 추인해도 유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추인하면 무엇이 되는 거라고?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허용하지 않지만 취소하여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엇의 추인은 가능하다?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추인한 이후에는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달리 무엇이라 말한다? 취소권의 포기라 말해요. 되겠습니까? 취소권의 포기니까 우리 시험에는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지만 권리의 포기는 권리를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원칙적으로 같다 다르다. 같다니까 원칙은. 자, 그리고 법정 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정 추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즉 의사표시로 추인하는 것을 무엇이라 표현한다고? 임의 추인이요. 이건 의사표시로 추인하는 것이고 이건 추인의 의사표시한 적은 없지만 법률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이 된 것이 무엇이다? 법정 추인이요.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추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무엇이 확정된다고? 유효가. 그리고 세 번째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단기 소멸이라고. 이 말이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 내 행사해야만 하지 그 기간 내 행사하지 않는다면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규정이에요. 그럼 취소권이 소멸이 돼버렸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유효가 확정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을 비교하기 전에 단기 소멸부터 해보자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안정적인 상태예요. 취소권을 가진 자는 취소권 행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사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권자는 무효를 확정시킬 수도 있고 유효를 확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안하잖아. 불안한 상태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 행사하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라.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을 소멸시키겠다. 3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고 10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진풍 면풍을 끌고 와서 설명했지만 그 분석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때 이 3년 10년이 제척 기간이에요. 우리 시험에 기간을 물어보면 단 하나도 소멸시효 기간은 없어요. 제척 기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과 달리 중단 정지가 없어. 무조건 3년 또는 10년 둘 중에 하나의 기간만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해버려. 제척기간,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이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는 게 원칙이지 당사자가 주장 원용하지는 않아요.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이라고요. 제척 기간이다. 그 정도만 아시고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무효를 할 때는 그냥 무효행위 추인하고 끝냈지 법정 추인한 적은 있다 없다. 앞 시간에 법정 추인, 무효할 땐 법정 추인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무효에는 법정 추인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엇에만 법정 추인 제도가 있다고? 취소에만. 자, 임의 추인과 법정 추인의 차이점, 공통점을 이해해 볼게요. 첫째, 임의 추인은 상추의 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요.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추인이 된 것이지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한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임의 추인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알고 해야 돼. 아까 앞 시간에 무효행위 추인도 의사표시, 현실적 의사이기 때문에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인, 무효행위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든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효행위란 걸 알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걸 알고 해야 돼요. 그런데 법정 추인은 알든 모르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전부 다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누가 추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이따 할까? 예, 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됐다는 말과 소멸됐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종료된 후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정 추인도 마찬가지, 공통점이에요. 이건 차이점이고 이건 공통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임의 추인은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있다는 말은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라 그랬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폭이기 때문에 원칙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같거든.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자이기 때문에 무엇도 있어? 추인권도 있거든.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종료되기 전에도 무엇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다고. 지금 추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칙은 둘 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라면 제한 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능력자가 돼야 돼. 되겠습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법정 대리인만큼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썰렁한 예를 들면 집에 고1이, 고딩이 하나 있어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만 19세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나중에 공부를 잘하면 학비에 보탰을 하고 아파트를 하나 정리해 주었다고. 시가 3억짜리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자식이 동의도 안 했는데 팔고 왔어. 5억에. 뻥이란 거 아시겠죠? 예. 3억짜리를 5억에 팔고 왔어. 지가의 상승 조짐도 전혀 없어요. 제가 허무했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빴을까요? 저는 속물입니다. 허무하지. 그럼 추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그 녀석은 고1이에요. 추인했다 안 했다? 제한 능력 상태에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법정 대리인 제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지금 그거 하고 있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처럼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식이 공부를 하지 거나 팔고 하고 종아리를 치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왔어요. 잘했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라고. 아니면 공부를 더 못하면 바로 그냥 한 5개년 계획으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킬 예정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뻥입니다. 예. 를 기억하시고, 자,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원칙적으로 일치한다고. 왜 추인이 무엇의 폭이기 때문에? 취소권의 폭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자가 포기를 하지 권리를 갖지 않는 자가 포기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치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더 이상은 묻지 않는데 언제나라 말하면 틀려요. 안 중요해요. 혹 모의고사 점수에 1위 1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1위 1비 할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는 실험 정신이 가미된 문제도 있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파란 글로 적는 이유는 집에 가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는 취소권은 있지만 추인권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제한 능력자 취소권자잖아.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제한 능력 상태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추인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이건 법정 대리인이고 언제나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서술하여 물어보지 아래쪽은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물어봅니다. 예. 그 다음 도대체 법정 추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 여기 써야 되겠네요. 추인의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 규정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때 이 일정한 사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희경 담양강이에요. 이 전희경 담양강 6가지 사유 중에 경, 담, 강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과 관계없어. 꼭 알아야 되는 게 실상은 2개예요. 2항이요. 미설이만 알면 돼. 근데 저는 왜 안 빼고 있었다? 전하고 이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양만큼은 취소권자가 이 양을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이 양을 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취소권자가 해야만 해요.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고. 이양이요. 자, 이는 이행의 청구예요. 양은 양도인데 그냥 양도하세요. 뒤에 걸 전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3, 4월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게 이양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누가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지? 취소권자예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되겠습니까? 근데 간혹 이 말을 변화를 시켜요. 이렇게 장난 안 치도 우리는 알아 틀리 줄 건데도 빌어먹을.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라고 오면 취소권자가 했다는 말이다, 상대방이 했다는 말이다? 상대방이 했다는 말이에요. 취소권자가 이 양을 받은 경우란 표현은 이는 상대방이 이 양을 했다는 말이지 취소권자가 이 양을 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려요. 그럼 왜 저는 이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다 했습니다. 여기도 이행이란 말이 오거든. 제가 말하는 이양의 이는 이행의 청구를 말해. 이행은 무엇을 말한다고? 전을 말해, 전을.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 전이에요. 이양의 이는 이행의 청구를 말한다고. 그래서 이행의 청구하고 이행은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용어만 따지면 이 말은 적극적이잖아.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은. 그냥 이행한다는 말은 적극성이 비교하여 적잖아요. 그냥 하는 게 이행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이행의 청구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말이에요. 가벌간의 법률행위하고 이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제착 사강 중에 하나라. 그래서 가령 갑이 취소권을 가지고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을이에요. 그럼 이행과 이행의 청구를 구별해 보자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도 적극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라 요구하는 것은 법이 추측하기를 이 취소권자가 취소할 마음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가벌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했다고요. 되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지속권자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이 법률 행위를 이행하라 요구하는 것은 이 갑이 취소할 마음이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고. 그 법률 규정이 무엇한 것으로 보겠다? 추인한 것으로. 근데 상대방이 이행에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취소권자가 취소할 마음이 없다고 추측하느냐고. 취소권자가 적극적으로 이행을 청구해야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저는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법정 추인이 된다고. 취소권자에 국한시키지는 않아요. 취소권자가 그냥 계약을 이행했거나 상대방이 그냥 계약을 이행한 것은 법정 추인이 된다고. 전이거든, 전.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 분석은 나중에 5, 6월 달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 것은 취소할 마음이 없다, 즉 법정 추인이라 보겠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한 것이 왜 법정 추인이 되는가 하면 꼬리가 붙어야 돼. 상대방이 이행한 것을 취소권자가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넙적 받았어. 수령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그때는 법이 무엇으로 본다고? 취소할 마음이 없다고 봐.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를 빠뜨렸네. 법정 추인할 때는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보류, 유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전희경 담양강을 할 때 이는 법정 추인 아닙니다 라고 이 일을 유보해버리면 법정 추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보류, 즉 유보하지 않아야만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할 내용은 마지막에 있는 조건과 기한은 3, 4월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만 많이 걸리고 시험에는 빈출은 아니기 때문에 5, 6월 달에 천천히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물권법을 바로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208페이지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다음 주가 아니라 토요일 날 뭐 기출문제 요번 주부터 합니까? 예, 이번 주부터 기출문제 하는데 기출문제 하실 분은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되도록이면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 올해 합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뭐 피치 못한 분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